오늘은 또 어떤 김치를 만들어줄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동치미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동치미 하면 좀 큰 물을 담가서 숙성 기간도 길고 하니까 또 오래 있다 드셔야 되는데 좀 쉽게 담갔는데 빨리 드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총각무로 이제 담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총각무로 네. 동치미를 담그게 되면은 맛이나 식감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일단 깨끗하게 수세미로 이제 네. 닦아서 뿌리 부분 자르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검은 좀 떡잎이 지나간 자리들 있죠. 그런 거 이제 깨끗하게 닦아내신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절일 거거든요. 아. 무 이렇게 바로 씻으면 이렇게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럼 네. 물기 빼지 마시고 그대로 이렇게 이제 오늘 준비된 게 한 1kg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담아 주시고 그 다음에 물기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 이제 소금을 바닥에도 이렇게 뿌리시고 위에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굴려서 이렇게 소금이 다 이제 올라가게끔 이게 젖어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는 소금이 훨씬 더 잘 붙어요. 네. 이렇게 해서 소금 뿌려 놓으신 거를 한 4시간 정도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약간 겉에서 수분이 쫙 이렇게 스며드는 소금이 스며드는 이제 자국이 있거든요. 그럼 4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그걸 물에다 한번 씻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각무 자체에다가 그래서 소금만 네. 뿌렸는데 이렇게 물기가 생긴 그래서 거죠? 지금 좀 씻어서 물기 있는 상태에서 이제 소금 뿌리시면 요게 이제 바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랑 약간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정도로 네. 이제 절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4시간 지난 거를 여기 입부분도 이렇게 한번 살짝 소금물에 하신 거를 물에다가 한 번만 한 번만? 네, 한 번만 헹구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깨끗하게 씻으셨으면 건지셔서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저희 절여진 거 이제 건져 놓을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놓으시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치미 하면 또 이제 빠지지 않는 이제 재료 중에 하나가 이제 삭힌 고추예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들어가야 또 동치미 맛이 또 짱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고추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이 동치미 국물을 싹 먹었을 네. 때 좀 밍밍한 것보다 톡 쏘는 맛이 있어야 맛이 되거든요. 있죠? 예. 그래서 요 이제 고추 삭힌 거를 넣은 것과 안 넣은 것과 차이가 있는데 요즘 보면 이제 이렇게 끝물고추라고 해가지고 일반 풋고추보다 좀 약간 껍질도 두껍고 단단한 고추들 팔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를 가위 같은 거 이용을 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꼭지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세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셔서 요거를 소금물을 오늘 뜨거울 때 부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 뜨거울 미리, 때요? 예, 그래서 미리 용기에다가 이렇게 고추들 다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옆에다가 이제 물 끓이고 있거든요. 예, 예. 한번 자리 옮겨서 네.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물이 이제 이렇게 팔팔팔팔 이제 끓으면 여기다 이제 소금 넣어주세요. 이게 지금 뜨거운 물로 붓는 이유가 네네네. 고추의 그 알싸한 맛을 더 잘 빼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물을 식혀서 부으시면 숙성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아. 예,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으셔야 좀 아삭아삭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물이랑 소금이랑 동시에 같이 넣고 끓이셔도 되고, 네. 이제 물부터 끓이셔서 뭐 소금 넣으셨으면 이게 이제 소금이 다 녹은 거, 아. 예, 확인을 하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부으실 거거든요. 네. 뜨거운 거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뜨거운 소금물을 이제 부으시는데, 부어주시고,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골마지 끼지 말라고 이제 저만의 비법인데 여기에 식초를 같이 넣어요. 아. 그래서 오늘 제가 만든 소금물이 8대1 비율 정도 이제 소금물에 이렇게 식초까지 이제 넣어주시면은 이거 드시는 동안에 골마지 끼지 않거든요. 아. 근데 장아찌가 좀 아삭아삭 하려면 물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 이제 무거운 그릇 같은 거 있죠. 네네. 예, 그럼 이제 여기 그릇에 여기 들어갈 만한 그릇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누르셔가지고 식으면 뚜껑을 덮어서 서늘한 곳에 일주일 정도 두시는 거예요. 아. 자, 이게 오늘 콕포인트가 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삭힌 고추를 만들 때 식초를 넣어주시게 되면 골마지가 끼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다 실온에 두고 드셨으니까 일주일 지나면 한번 끓여서 다시 붓고 근데 끓여서 다시 부실 때 이제 식힌 걸 부시는 거고 우리 저쪽에 보시면은 예,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이제 준비됐어요. 삭힌 그래서, 고추. 예, 그래서 이제 일주일 지나서 제가 이제 냉장고에 넣었다가 이렇게 이제 갖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약간 이렇게 잘
수분이 빠져서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이제 동치미에 넣으셔도 되고 좀 제가 넉넉하게 오늘 한 500g 정도 했거든요. 네. 동치미에는 한 100g만 넣을 거예요. 근데 남은 거는 잘라서 양념에 묻혀 드시면 돼요. 그걸 반찬으로도 예, 먹으면 그렇죠. 괜찮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네. 삭힌 고추도 잘 만들어놨고요. 이제 네. 그러면은 동치미에 들어갈 부재료를 좀. 네, 이제 부재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쪽파 이제 넣으시는데 이거 그냥 넣으면 나중에 막 이렇게 엉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한 뭐 5가닥씩 이렇게 해서 약간 묶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무 작게 자르거나 하면 국물에 여기저기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쪽파가 혹시 너무 굵다 그러시면은 요거 그냥 이렇게 묶다 보면은 막 부러지고 그래요. 네. 그러실 경우는 소금물에 살짝 절여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쪽파 이렇게 이제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갓을 좀 넣어야지 국물이 좀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보통 김치 빨간 김치 하실 때는 빨간 갓 넣으셔도 되는데 여기는 좀 청갓. 예, 그래서 이제 청가수로 너무 이렇게 겉잎 넣으시면 약간 또 풋내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중간이나 이렇게 어린잎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치니까 일반 김치에 들어가는 마늘, 생강 다 들어가요. 예. 그래서 마늘하고 그리고 이제 생강. 네, 그래서 이제 생강 넣으시는데 이거 통으로 넣으시면 너무 숙성되는 기간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얇게 썰어서 그래서 이제 마늘을 다지시면 국물이 또 탁해집니다. 그래서 맛만 잘 우러 나오게 이렇게 해서 좀 편으로 썰면 너무 얇게 썰지 말고요. 너무 얇게 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이제 썰어주세요. 그래서 보통 한 이렇게 1kg 정도 하시면은 마늘 한 통 정도 큼지막한 걸로 한 6알 정도 그렇게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 대여섯 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생강은 자 이제 마늘 양의 한 3분의 1 미만으로 해서 껍질 벗기시고 납작납작하게. 사실 그 우리 시청자분들 월요일부터 김치 특집이었기 네. 때문에 쭉 보셨다면 네. 오늘 만든 이 동치미는 네. 따로 뭐 재료를 사실 필요가 그렇죠. 없고 다 있는 재료를 예.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했던 김치 네. 남은 것들로 네. 같이 하시면 참 네,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김치예요. 물김치 그냥 자연 발효가 되면서 톡 쏘는 맛이 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이제 과일을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잘 어울리는 게 이제 사과하고 배 이렇게 넣으시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씨앗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살짝 조금 정리를 이제 하시고요. 사실 우리 집에서 네. 과일 먹다 보면은 이렇게 반토막씩 남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큼지막하게 이렇게 썰어서 이제 사과 이제 준비하시고 배도 여기 이제 씨 있는 부분 있으면은 요거 나중에 이제 발효되면 씨 나와서 동동동 떠다니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 부분만 정리하시는데 굳이 이제 뭐 껍질은 안 벗기셔도 되세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큼지막하게. 선생님, 저는 또 이게 네. 보면서 놀란 네. 게 이 동치미 만드는 걸 제가 몇 번 본 적이 네. 있었는데 그때는 생각보다 설탕이 조금 들어갔었거든요. 네. 전혀 들어가지 않아도 맛이 충분히 나나요? 네, 기호에 따라서 뭐 설탕을 약간 넣으실 수 있는데 많이 넣으면 또 국물 걸쭉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00가지. 그래서 다 집에 있는 재료로 김장하고 남은 재료로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네. 게요. 월요일부터 없긴 했지만 네. 오늘은 더 없고요. 네. 무슨 소금, 뭐 고춧가루 이런 게 전혀 네.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 전 조금 불안하거든요. 아, 네. 그래도 또 없는 대신에 이 또 깔끔하고 시원한 맛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좋습니다, 예.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동치미 국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소금물. 예, 그래서 이제 소금물 만드시는데 보통 이제 오늘 이렇게 물을 한 1kg 정도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소금물 붓는 양은 모양의 대략 한 2~3배 정도. 그래서 제가 물을 이제 한 2리터 정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셨으면 네. 굵은 소금 이렇게 이제 넣으시고 이제 풀어서 소금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굵은 소금 잘 녹아지면 이게 이제 김치 국물이 되는 건데 조금 좀 약간 달달한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은 여기 이제 단맛 조금 넣잖아요. 네. 뭐 설탕을 약간 넣으셔도 되고 이제 그 다른 당으로 살짝 이제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소금을 녹여서 소금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동치미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 네. 뭐 밥을 먹거나 그랬을 때 뭐 소화가 안 되고 네. 체했을 때 네. 우리 어르신들이 동치미 국물 한 사발 들이키라고. 그렇죠. 무에는 천연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국물을 드시면은 이렇게 속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소화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소금이 다 녹았죠. 네네. 그럼 이제 통에다가 네. 다 이제 담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이제 무 무. 넣으면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충분히 절여졌으면 뭐 줄기를 살짝 묶어서 넣으셔도 되는데 어차피 익으면은 이거 이렇게 또 줄기가 풀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가지런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준비된 우리 나머지 재료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고추, 삭힌 고추. 예, 삭힌 고추. 이게 들어가 또 시원한 맛이 있죠. 그래서 삭힌 고추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도 이렇게 파. 이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시원한 맛 나게 갓도 갓김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늘하고 이렇게 생강 같은 경우 둥둥 떠다니는 거 싫으면 요즘 이렇게 뭐 다시팩이나 아니면은 왜 이렇게 배보자기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 담아서 넣으셔도 되세요. 나중에 근데 건져내면 되니까. 그렇죠. 오늘 양이 많지 않아서 빨리 우러나라고 그냥 넣을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배. 배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근데 저는 아직 네. 요리 초보라 그런지 아까 그 삭힌 고추에다가 네. 식초를 넣었잖아요. 네. 골마지지 않게. 네. 이 골마지가 네. 그 정확히 뭐 곰팡이가 곰팡이 종류예요. 이게 아. 발효식품이니까 네. 이제 곰팡인데 뭐 이렇게 살짝 걷어내시고 한번 끓여 놓으시면 또 안 생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담으시고 만들어진 소금물. 가끔 이제 우리 천일염 쓰게 되면 바닥에 이물질 같은 거 살짝 녹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잘 저으시고 네. 확 붓지 말고 살짝. 야, 저는 이 동치미를 이렇게 네. 간단하게 담는 거를 또 처음 보니까 네, 네. 약간 좀 저조차도 놀랍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으시고요. 오늘은 제가 무향의 무를 2배 잡은 거고요. 네. 이제 3배 정도 하면 이제 한 요 정도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약간 뜨는 경우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고 무거운 그릇 같은 거 있으시면은 좀 눌러주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둥둥 뜨지 않으니까 숙성이 아. 또 잘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물량 많이 안 잡았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제 뜨지 않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딱 닿도록 안 하셔도 되고 뭐 큰 비닐을 겉에 이렇게 넓게 하셔도 되고 국물김치니까 재료가 잠겨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미생물 번식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닫으셔도 돼요. 예, 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다른 김치에 비해서 서늘한 곳에서 숙성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한 3, 4일 정도 지나면 지금 맑은 국물 벗죠. 네. 이게 발효가 되면 뽀얗게 약간 이렇게 탁한 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뚜껑을 열어보면 익은 동치미 향이 확 올라와요. 아, 예, 그럼 그래서- 그때 냉장고로 들어가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숙성을 마친 다음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조금 네. 숙성을 시켜놓은 동치미가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비닐 요거 이렇게 살짝 아, 여기 이 이제 냄새. 걷어내시면은 이제 숙성이 됐으니까 국물이 뽀여지고 사과하고 배에서 만난 맛이나 향들이 이렇게 아. 우러났어요. 색깔 변했죠. 선생님 혹시요 지금 여기 그냥 고추가 네. 들어갔는데 네. 아 나는 그래도 동치미가 네. 조금 더 매운맛을 원해 네. 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좀 넣어도 되나요? 청양고추 넣는 것보다는 고추씨 있죠. 매운 고추씨. 고추씨를 넣는 게 맛이 훨씬 더 톡 쏘고 찡한 맛이 아. 있어요. 근데 그냥 넣으면 둥둥 떠다니니까 네. 주머니 같은 데 넣어서 이렇게 한쪽에 띄워놨다가 숙성 충분히 되면 그때 이제 건져내시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는 네. 완성 접시를 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드시기 편하게 한번 썰어볼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꺼내셔서 그렇죠, 이거죠. 뭐 줄기 일부러 다 떼지 마시고 겉잎만 떼시면은 이렇게 해서 동치미 뭐 좀 단단한 걸로 해야 아삭아삭하고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 이거를 총각무로 담그니까 네. 동치미도 더 있어 보이네요. 그쵸. 숙성도 훨씬 더 빠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뭐 고추도 있으면 고추도 이렇게 이제 띄워주시고, 그다음 이제 국물 한번 부어볼게요. 정말 깔끔하네요, 진짜로. 네, 그렇죠. 그래서 숙성이 잘 되면 여기 정말 뭐 이렇게 탄산수 넣은 거 아니야? 뭐 이런 톡 쏘는 이제 그런 맛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동치미에 사이다 넣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자연 발효가 되면 알아서 유산균에 톡 쏘는 그런 쨍한 맛들이 올라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네. 자, 톡 쏘면서 산뜻한 국물에 한번 빠져보시겠습니까? 겨울철 입맛 살리는 별미, 동치미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개운한 맛이 매력적인 동치미.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삭힌 고추를 만들 때 식초를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골마지가 생기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사실. 시원하고 아삭한 맛의 엄지척, 동치미로 톡 쏘는 별미김치를 만들어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